여러분도 아시죠? 세계경제포럼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계, 재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적어도 2,7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들이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말입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회계법인이 있거든요. 이 회계법인은요. 전 세계 CEO, 최고 경영자죠. 쉽게 말하면 사장입니다. 사장 4,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작년보다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전망한 비율이 73%입니다. 73%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이 어려웠는데 올해도 작년보다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 올해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올해 경기 전망이 이게 더 나빠질 거다 예상한 사람이 73%고요. 비슷할 거다 작년하고 8%고요. 더 나아질 거다 하는 사람이 18% 그리고 무응답이 1%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글로벌 최고 경영자 4,410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직접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사실. 이것은 말입니다. 어쩌면 세계 경제의 침체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73%가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나빠진다. 작년보다가 내가 물건을 덜 팔 거야. 더 팔고 싶어도 못 팔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만 이렇게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지금 세계 경제의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그렇다가 45%고요. 매우 그렇다가 18%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63%가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32%입니다. 그럼 32%의 2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조차도 세계 경제 침체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 사장들도 경기가 침체한다고 예상을 하고요. 경제학자들도 63%가 침체한다고 예상을 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올해 어떤 시기든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침체의 원인이 필요할까요? 원인이 그죠? 침체의 원인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침체의 원인을 짚은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OECD만 하더라도 2021년 3.4%의 물가 상승률이 2022년에는 6.6%죠. 올해도 이거 막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이걸 막기가.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다 올릴 테니까요. 예. 금리를 올리면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사장들, 최고 경영자들, CEO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 변동폭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국은 신흥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게 각국의 경제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은행에서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미국은 0.5%입니다. 유럽은 0%고 일본은 1%예요. 물론 유럽은 좀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올겨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뀌기는 바뀔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지만 선진국도 들쭉날쭉하죠. 평균 성장률이 0.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미 세계은행은 경기 침체를 목표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쭉날쭉합니다. 태국의 성장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4.8%, 중국도 4.3%로 예상합니다. 신흥국의 평균은 3.4%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세계은행은. 그러면 신흥국은 적어도 말입니다. 4% 5%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신흥국조차도 3.4%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신흥국은 지금 태국이 3.6%니까 굉장히 적게 성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선진국은 지금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시장에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최고 경영자 CEO들이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요.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신흥국의 경기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흥국은 많이 만들어내서 선진국에다 판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낸 것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예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거 아직 끝날라면 멀었습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침공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이 전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게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 신냉전 체제가 결국 말입니다.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가른다는 뜻이니까 이게 함께 협력해도 세계 경제가 쭉쭉 성장할지 불안한 상황인데 갈라지면 그만큼 더 최악이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 사장들이 이야기하는 침체는요.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1%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마이너스 3.2%가 세계가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세계은행이 말하는 1.7%나 블룸버그가 말하는 2.4%나
IMF가 말하는 2% 정도의 어떤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역대급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최고 경영자들도 지금 다양한 경제 성장률의 지표와 지금 부합하죠. 경기 침체 못 피한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이럴진데 대한민국 경제 좋을까요? 대한민국 경제 쉽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좋을 때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쪼그라들면 우리 경제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수까지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서울 대목도 없어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ING 아시죠? ING. ING에서는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0.6%로 예상했습니다. 0.6%. 지금 노무라 정권이 마이너스 0.6%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0점대를 예상하는 그런 세계 투자은행이나 혹은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이 자꾸 나오면요. 아마 그만큼 우리 경제도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핵심 내용들은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 자주 드리죠.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고요. 뭐 CEO들도 변동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각 나라별로 변동성도 크지만 한 나라의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